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존입니다. 한국 축구가 유럽파의 전성시대, 르네상스, 황금세대의 도래로 인해 큰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암흑기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수장의 어리석은 판단, 최악의 오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1대1로 비긴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경기 현장에 6만 5천여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소리쳤습니다. 2023년에 취임해서 어느새 11년째 한국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거듭해서 한국 축구가 가진 유산을 파괴하는 선택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축구의 위기의 중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48개국으로 본선 참가국이 확대된 데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 본선에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바로 이 태국과의 경기 결과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부터 이어져 오는 아시아 축구의 흐름 변화가 있는데요. 분명히 아시아 축구의 많은 중하위권 팀들이 상향 평준화됐고 실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발전과 축구 전술의 보급과 또 많은 유능한 지도자들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또 선임을 하고 또 서아시아 축구도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늘어나고 즉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축구 팀들의 실력과 개개인의 역량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절대 약체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일정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된 팀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아시아 최상위권 팀들이 결코 쉽게 아시아 무대에서 이길 수 없는 흐름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2회 연속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카타르가 쿠웨이트를 상대로 한 홈 경기 3대0으로 크게 이겼고요. 물론 일본은 고전하면서 내부적인 비판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과의 홈경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5대0의 대승을 거뒀고요. 이라크도 필리핀과의 홈경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홍콩 원정 2대0 승리를 거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타지키스탄, 아시안컵 돌풍의 팀 중에 하나였죠. 이 팀들과 쉽지 않은 승부이긴 했으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호주도 레바논의 2대0의 완승을 거뒀고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도 예멘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우리를 꺾고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던 요르단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 원정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또 다른 서아시아 팀 팔레스타인조차 방글라데시를 5대0으로 크게 이기는 등 대체적인 경기 결과가 예상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태국과 홈 경기를 1대1로 비기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싱가포르 원정에서 2대2로 비기긴 했는데요. 중국 축구의 하락세는 이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고 이 경기마저도 사실은 중국이 2대0으로 이기다가 비긴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원정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홈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한 팀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피파 랭킹의 변동인데요. 공식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피파 랭킹 포인트를 실시간 집계하는 매체에 따르면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한국의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3월 A매치 전까지 1566점이었던 한국은 피파 랭킹 101위인 태국에 비기면서 특히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7.47포인트가 하락해서 1558.73점이 됐고요.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1555점이었는데 홈에서 레바논에 승리하면서 4.62포인트가 늘어난 1559.44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피파 랭킹이 22위로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이 23위로 하락하면서 아시아 4위로 한국이 떨어진 것이고 3차 예선 톱시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3차 예선의 톱시드 결정은 6월 A매치 경기 결과까지 합산한 6월 이후의 피파 랭킹을 통해 결정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당장 3월 A매치 태국 원정도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인데 반면에 호주는 매우 약해진 레바논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과 호주 사이의 포인트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A매치에서도 호주가 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는 없고 한국도 물론 승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한국이 지금 역전된 호주와의 포인트 차를 뒤집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느냐? 3차 예선의 시드 배정을 보면은 포트 1, 즉 랭킹 순
순으로 아시아에서 3위까지 최고 순위 3위까지 1번 시드를 받게 되고 그 다음 4, 5, 6위에 해당하는 3차 예선 진출팀이 2번 포트에 들어가는데 한국이 현재 아시아 피파 랭킹 4위로 내려가면서 일본, 이란, 호주가 톱시드에 들어가면서 그 팀들을 이제 예선에서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2번 포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카타르, 사우디와 한 조에 속하게 되니까 물론 카타르와 사우디도 만만치 않은 팀이니 톱시드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사우디를 만나거나 또 아시안컵에서 2연속 우승한 카타르를 만날 경우 뭐 호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또 아시안컵에서 호주를 상대로 간신히 이제 역전승을 거뒀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여기서도 어려운 조가 되겠지만 이 팀들을 피하는 것보다 일본이나 이란을 만나는 게 더욱더 좀 우려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 체제 때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열세를 보여온 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말씀드린 중하위권 팀들의 상향 평준화 흐름도 있는데요. 현재 3번 포트 구성이 유력한 팀으로는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4번 포트에도 요르단, 오만, 바레인이 있는데 오만과 바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르단은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겪어봤듯이 이제는 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탈락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시리아, 팔레스타인, 중국 또는 태국 같은 팀들, 다른 동남아시아 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팀들이 이제 마지막 포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이 팀들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오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태국과의 경기를 통해 느꼈듯이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최강급의 팀들을 상대로는 우리가 원정 가서는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벤투 감독 이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독을 선임해도 사실 본선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선전 치러보고 문제가 있으면 본선을 앞두고 새 감독 선임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흐름들을 보자면 우리가 본선에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일단 1차 예선은 한국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은 2차 예선부터 참가하게 됐는데요. 2차 예선을 통과할 경우 과거 32개국이 본선에 올라갈 때의 최종 예선격이 바로 3차 예선인데 3차 예선을 통해서 각 조의 1, 2위 팀 6개 팀이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한 이후 여기서 이제 떨어진 팀들 중에 4차 예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예선에서 추가적으로 2장의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에 0.5장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한 추가적인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게 되는데 그 기회를 갈 수 있는 5차 예선 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3차 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해 놔야지만은 10월과 11월 A매치에는 미리부터 본선에 대비해서 본선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대륙의 팀들과 평가전도 하면서 경기력도 점검하고 전술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 진출 확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고 또 이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 속에 정말 한 번 삐끗하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가시밭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번 포트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조가 어떤 조가 되겠냐?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이란이 1번 포트에 우리에 들어오고 우리가 2번 포트가 됐는데 3번 포트에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가 들어오고 4번 포트에 요르단 들어오고 5번 포트에 시리아가 들어온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6번 포트에 동남아시아 최강급의 팀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2위 이내의 팀에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얻지 못할 수가 있고 3위 내지 4위 여기까지 못 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3위 내지 4위가 돼서 4차 예선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선수들의 긴장감과 또 이제 두려움과 또 이런 시간 낭비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4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서 각조 1위 팀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 각조 2위 팀이 5차 예선을 치러서 이 홈앤드 어웨이 경기를 통해 이제 마지막 아시아의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북중미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의 피파 랭킹을 섞어서 이제 플레이오프 대진을 구성한 이유 그러니까 1위와 4위, 2위와 3위 이렇게 맞붙는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본선에 가게 되는데 이 정도 장치가 있으니까 8.5장의 사실 티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선에 못 갈 것 같진 않아요. 뭐 최소한 4차 예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이 시점까지 된다면 정말 핵심 선수들도 현타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황을 이끌어낸 감독은 경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식 감독이 오든 3차 예선에서 본선 티켓을 얻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 축구의 재앙을 부른 것은 감독 선임의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부임한 이후 선임한 감독들을 보면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위해 대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성과를 냈고 또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해서 8강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었지만 월드컵을 준비하기에 갑자기 선임됐고 또 당시에 기성용 선수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상승 곡선이 한 번에 꺾이게 되는데 그게 꺾이는
정도가 너무나 컸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이 축구계의 커리어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던 게 바로 이 시기였고, 우리가 결국에 홍명보라는 큰 영웅이 아주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전드를 잃어버리게 했던 사건이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슈틸리케 감독 역시 뭐 최악의 감독으로 결과적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는 또 한 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K리그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또 국내에 가장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인 신태용 감독 역시 20세 이하 월드컵도 잘 소화했었고 또 올림픽 감독도 맡으면서 홍명보 감독처럼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대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 소방수로 부임해서 또 그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본선까지 치렀는데, 물론 본선을 앞두고 당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던 이근호 선수라든지 권창훈 선수라든지 뭐 여러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변수가 있었다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금은 섣부른 장기 계획을 맡기지 않고 정말 갑자기 불러서 맡긴 이후에 리스크를 감당하게 하면서 신태용이라는 좋은 감독 역시 수많은 논란 속에 월드컵 대회 이후에는 물러나게 됐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축구에 큰 위기가 생기자 전격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쇄신을 하면서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영향력을 내려놓고 홍명보 전무이사, 김판곤 테크니컬 디렉터 체제로 개편한 이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스태프를 대동하긴 했지만 가장 전문성을 보였고 현대 축구의 최신 이론을 가지고 훈련을 정말 치밀하게, 팀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던 한국 축구 대표팀 사상 가장 이론적으로 뛰어났던 감독을 선임한 것인데요. 게다가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든 임기를 보장해주면서 결국 기다려줬고 성과를 냈습니다.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16강 상대가 브라질이 아니었다면 정말 8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벤투 감독이 물러난 이후 후임 감독 선임에 있어서 또 한 번 프로세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부분인데요. 벤투 감독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긴 했지만 이 과정 속에 홍명보 전무이사가 협회를 떠났고 김판곤 위원장도 협회를 떠나게 됐는데, 물론 뭐 홍명보 전무이사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홍명보 전무이사가 울산 HD로 간 것도 울산 측의 요청과 현대가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김판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협회 내부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권한이 사라지고 권한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 사실상 토사구팽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축구협회가 홍명보 전무이사, 김판곤 위원장 이전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름값만 앞세운 정말 슈틸리케 시즌2였던 클리스만 감독이 부임해서 또 한 번 아시안컵의 처참한 실패를 겪은 이후에 임시감독으로 지금 정식 감독 선임 전에 황선홍 전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 그리고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긴 건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 태국전 1대1 무승부로 벌써 생채기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선임이었다. 결국에는 올림픽 예선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임시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옵션도 있었고, 무엇보다 많이 언급이 됐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도 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3월 경기는 임시감독이니까 긴 호흡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리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태국과의 경기만 이기기 위한 원포인트 대표팀이어야 하는데, 마치 황선홍 감독의 운영은 그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 것 같은, 이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올림픽 예선전을 준비할 때와 흡사한 형태의 모습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결과를 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 결국 결과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도 타격을 입게 됐고 후임 정식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큰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정몽규 회장의 잘못된 감독 선임으로 인해 앞으로 더 좋은 감독으로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그 기다림과 기회를 줬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 축구의 자산들을 잃어버렸어요.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연령을 대표팀이랑 단계별로 거치면서 언젠가는 성인 대표팀의 월드컵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감독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월드컵 1년 전 시점에 갑자기 맡겨가지고 이런 시행착오 속에 본인의 명성을 잃게 만들었고, 신태용 감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에게도 좀 더 꾸준하고 좀 안정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이름값이 아니라, 선수 시절의 이름값이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과 전술적인 부분들, 훈련적인 부분들,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 이름값보다는 우리가 뭐 큰 돈을 들여서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와에 준한 선수들이 가진 역량 이상을 발휘할 수 있게, 팀적으로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이 충분히 접촉할 수 있고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 아시안컵에서도 봤잖아요. 다른 뭐 하위권 팀들도 감독의 효과, 지금 당장 태국조차도 일본 J리그 최고의 감독을 선임해서 전술 전략적으로 단단한 팀, 그리고 선수들이 믿고 따르는 팀,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팀,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슈틸리케와 클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수 보는 있죠. 본인이 명성수였으니까 좋은 선수를 잘 뽑아내고 그 포메이션까지는 뭐 짤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만들고 팀적으로 더 강한 팀들을 요리하고 또 팀적으로 더 약한 팀들의
밀집 수비를 깨낼 수 있는 전술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감독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우리의 월드 클래스 자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데리고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대표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슈틸리크 감독은 독일에서도 이미 평판이 안 좋던 감독이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그가 감독감이 아니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임한 것은 정몽규 회장의 주도하에 프로세스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일한 감독 선임 사례, 정몽규 회장 체제의 유일한 성공기가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전무이사가 전폭적인 지원과 믿음을 줬던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3인방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재임 기간 가장 이상적이었던 인물들이 모두 내쳐진 겁니다. 벤투 감독은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싶었지만 장기 계약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났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성과가 없고 더 평판이 안 좋은 클린스만 감독에겐 장기 계약을 보장해주면서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거든요. 그리고 김판곤 위원장도 결국에는 말레이시아 대표팀으로 가게 된 게 대한축구협회가 그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홍명보 전무이사와 김판곤 위원장의 평판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벤투 감독의 인기가 협회 회장을 초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던 게 아닐까. 본인의 중심으로 협회가 본인의 성과로 이어지길 바랬던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태의 모든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의 선택과 오판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황선홍 감독까지도 감독 경력을 통해서 포항 셀러스실에 좋은 성과를 냈다가 FC 서울에서는 또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가 많은 굴곡 속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명예회복에 성공한 황선홍 감독이었거든요. 그런 황선홍 감독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커리어의 방점이 될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인 대표팀의 임시감독 겸직을 하게 하면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게 됐고, 결국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인물은 또한 황선홍 감독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입게 될 상처는 홍명보, 신태용 감독과 마찬가지로 황선홍 감독이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시는 대표팀 감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패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멍드는 것은 한국 축구, 아시아 축구 사상 최고의 스타 손흥민 선수인데요. 일본 대표의 핵심 선수인 AS 모나코의 미나미노 선수가 최근 골닷컴과 가진 그 인터뷰에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어요. 2위로 혼다, 3위로 엔도, 4위로 나카타, 5위로 박정 선수를 꼽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 선수니까 일본 선수들을 상위권에 놨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자타공인, 아무도 이제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잖아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해서 골을 넣으면서도 홍명보 감독, 신태용 감독과 함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낸 대표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다행히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본인의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과정 속에 본인의 골은 없었지만 포르투갈과의 경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통해 원정 16강을 이끌어내며 캡틴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배들과 함께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기 위해 나섰는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라는 또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협회 회장의 선택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낭비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같은 협회 운영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요료단전을 앞둔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사태, 이런 충돌 상황도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고민하게 됐던 이유는 협회가 대표팀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수단의 규율도 사라지고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봤자 한국 대표팀이 성적과 성과를 내기 어렵겠구나, 이런 좀 이제 체념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공허감을 갖게 되고, 이런 지금 낙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은퇴까지 고민하게 만든 겁니다. 나만 생각했다면 은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개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대표팀의 비전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 이유가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된 운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대표팀이 훈련도 제대로 전용 훈련자 없이 치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에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 새로운 NFC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기존의 축구 종합센터인 파주 NFC의 계약을 이 몇 년간이라도 연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웠어야 하는데, 클린스만 위약금 줄 수 있는 돈이면 이걸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면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지역의 운동장을 빌려서 대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집중적인 훈련을 가지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황선홍 감독을 지금 임시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황선홍 감독에게 독이 든 성배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황선홍 감독이 본인이 위기 상황에 한국 축구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책임감도 있겠지만,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잘한다면 아예 정식 감독까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로 인해 우리가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이라는 쉽지 않은 조편성을 맞이해서 4월 달에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격인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월드
월드컵 예선전까지 병행하게 됐고 이제 3월 26일 태국 원정 경기에서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부담과 비판 여론이 23세 이하 아시안컵까지 따라가면서 황선홍 감독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는데요.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우승해야만 D조,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이 정말 그나마 수월하게 8강을 노릴 수 있는 조편성이 될 수 있지, 준우승만 하더라도 스페인과 이집트를 만나야 하고, 만약에 3위로 진출할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이거 거의 죽음의 조에 가깝고요. 만약 4위가 된다면 아프리카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데 거기서 이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최국 프랑스와 함께 A조에 속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남자 축구인데 만약 본선에 가서도 8강 이상 메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편성이 된다면,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본선 진출에 실패한다면 황선홍 감독의 이번 3월 임시감독 겸임 결정은 대한축구협회가 내놓은 수많은 최악의 선택 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WAFF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 3월 24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사우디와 경기를 치릅니다. 태국과의 첫 경기에서 역시나 우리가 고전 끝에 간신히 1대0으로 이겼던 올림픽 대표팀인데요. 이번 사우디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국과 3월 26일 밤 9시 30분 원정 경기,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황선홍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고, 그 위기를 자초한 인물, 한국 축구의 위기 상황을 확산시킨 장본인은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축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고 취재한 이야기, 또 최신 상황들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